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어젯밤 10시에 KBS에서 추적 60분 부정선거 프로그램을 다뤘죠. 그런데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 분명히 KBS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된 겁니다. 그러니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없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리 원칙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부정선거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곡된 방송입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정선거는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만다행이지요. 여러분들 저 이영돈 PD라고 아시죠? 소비자 고발, 먹거리 엑스파일로 유명한 이영돈 PD가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월 1일 날 공개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영돈 PD는 그 다큐를 만들어 가지고 넷플릭스라든가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지상파, KBS, MBC, SBS, 그리고 종편, 이렇게 이런 데하고 편성을 논의 중이다라고 하지만 아마 방송사에서 쉽게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KBS, MBC, SBS는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특히 JTBS도 역시 받아주지 않습니다. JTBS는 중국의 어느 그 1000억에 투자한 그 방송사 아니겠습니까?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상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영돈 PD 그 TV도 있어요. 있는데, 자,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번 3월 1일 날 부정선거 다큐가 그 제작이 돼가지고 공개가 되는데 참 기대가 큽니다. 아마 이영돈 PD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는 63대 30, 그러니까 더불당하고 국민의힘 비교하면 63대 37, 62.5대 37.5, 61.8대 38.2, 59.8대 40.2, 70.2에 29.8, 71에 29, 이렇게 더불당은 66% 평균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평균 36%대입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는 뭐 51대 49, 50.5대 49.5, 48.5대 51.5, 49.9대 50.1, 이렇게 더불당하고 국민의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더불당하고 국민의힘이, 더불당이 높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높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다릅니다. 격차는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이 67%면 국민의힘은 33%. 몇 프로 차이 납니까? 더블 스코어입니다. 67대 33, 더블 스코어입니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서울시에서요, 선거구가 음면동이 254개 동인데 254개 동에서 다 더불당이 이겼습니다. 예,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냥 51대 49로 이긴 것이 아니라 65대 35, 66대 34, 67대 33, 68대 32 이렇게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불당하고 국민의힘 격차가 30몇 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득표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읍면동의 254개 동에서 다 더불당이 압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18명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22대 전국적으로 53명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254개의 100원짜리 동전을 일일이 254번을 던졌을 때 254개가 앞면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앞면만 254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면 복권을 샀습니다. 그러면 수백만 명이 복권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1등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확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살 때마다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1등에 당첨된다는 확률입니다. 이 정도로 숫자는 과학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용돈 PD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지기를 기대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MBC와 이번에 어제 SBS 추정 60분에서 부정선거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음모론자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에 의해서 다 전산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해커가 전산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가짜 투표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투표 3표에 가짜 투표 하나, 진짜 투표 4표에 가짜 투표 하나. 그러니까 지역마다 후보자별 특성에 따라서 그게 조작이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상.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들어가서 이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세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에 있는 해커 아니면 중국하고 연결된 해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올 수가 없잖아요, 해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해커와 중국의 차이니즈 스파이, 중국 간첩들에 의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전산 조작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스카이데일리가 수원의 연수원인데요. 그날 연수원에도 전국적으로 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 연수교육이 있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아니라 공동에서 기거하는 중국인들의 간첩들을 긴급 체포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99명이 아니고 99는 그건 작전명이고요. 한 30에서 40명을 긴급 체포해서 압송했다는 게. 그런데 이게 한국과 미국의 그런 비밀작전, 시크릿입니다. 합동으로 그런 계엄 당일날, 그러니까 계엄 당일날 선거관리위원회는 2분 만에 투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는 280명, 거기는 300명.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최고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비상계몽이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겠다. 그러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의 도널드 트럼프다. 아시아의 도널드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중국의 그 간첩들 그걸 잡은 거 아닙니까? 수소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용돈 PD가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힐 것 같습니다. 예. 어제 KBS에서요, 그 인하공대 그 명예교수 허병기 교수인가요? 무슨 교수님이 이 전산에 의해서 이거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건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숙명여대 그 김 교수라는 분은 한국 통계학회 회장인데 그런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건데 숫자를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저는 진짜 표 3표에 가짜표 하나, 4표에 하나, 5표에 하나, 7표에 하나, 부산 같은 경우는 7표에 하나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역추적하는 거예요. 당일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는 3,000명이 투표했어요. 그런데 사전은 1,500에서 2,000명. 그러면 당일 투표 그 표본 수가 당일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A 후보와 B 후보가 51대 49, 48대 52, 50.5대 49.5 이렇게 나오는데 왜 사전 투표는 인원도 적은데 67대 33이 나오냐 이 말이죠. 이거는 전산 조작했다는 겁니다. 전산 조작. 네. 그러니까 동전 254개를 던지면 다 앞면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조작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선 2번, 대선 2번, 지방선거 2번, 보궐선거 여러 번 모두가 다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산 조작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이용돈 PD가 명쾌하게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자료들이 비록 종편이라든가 또 지상파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진실 규명이 돼서 헌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주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한 게 누구냐? 친중, 친북 이런 정북 세력들이 이런 외부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고 내란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반국가 세력과 공정과 불공정과 상식과 비상식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용돈 PD가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굽니까? 대법관이지요. 지난 21대 선거소송이 122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단심제거든요. 다 기각을 시킵니다. 원래 부정선거는 6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소송은 형사소송은 1심에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인데 공직선거법 선거소송은요. 단심제로서 6개월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1년 6개월, 2년 만에 판결을 냈는데 다 기각시켰습니다. 기각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법관들이 누굽니까?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하고 다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법관들이 지역별 지역선거관리위원장들은 다 지방법원 원장이나 부장판사들이 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다 같은 한 통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위원장이 대법관이고 다 그들이 한 솥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사법 카르텔이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부정선거를 망친 겁니다. 그 대법관들이 21대에서 진짜 이 부정선거가 나타났으면 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21대 천대엽이도 지금 대법관이지만 그 당시 대법관으로서 판결을 했어요. 예. 여러 명 대법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계를 망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이 잘 됐다면 지금은 1인당 36,000불이 아니라 4만불, 5만불, 6만불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일본보다 앞서서 36,000불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참 하늘이 도운 겁니다. 예.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또 해박한 지식과 이런 그 추진력과 담대함, 그런 용기, 예.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합니까? 예.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치계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잘못 판단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안 해서 예.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2017년 부정선거로 인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참 책임이 크지요. 책임이 큽니다. 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또한 책임이 크지요. 그리고 사법부에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지금 당했는데 거기에는 우리법연구회라 다 있습니다.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이순영 모두가 지금 그들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으로 복귀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번 이영돈 PD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